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테마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씨가 드디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대장주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외의 종목들까지 어느 정도는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직접 가보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가의 미래에 봉사, 초심은 변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안철수 씨가 처음부터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죠. 네. 세계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면서.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는 복귀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멋진 일이 벌어졌었죠.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씨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1986년 서울대 의대 쪽으로 해서 이제 통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죠. 석사학위 취득하고 원래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분이라서 바이러스를 미리 경험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후배한테 설명했더니 이해를 못했대요. 후배가. 그래서 직접 백신을 개발하고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8년 6월 10일 날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거꾸로 해서 반대로 해서 치료할 수 있겠다. 해서 V3를 개발하고 이제 이 V3 백신으로 해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지금 보고 계신 이 안랩이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예. 안철수 연구소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리고 97년에 해서 97년까지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학 석사 받고 2008년에는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안철수 연구소가 미국 기업에 넘어갈 뻔 했었어요, 과거에. 97년이죠. 97년에 이제 미국의 거대 백신 업체 중에 메가피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1,000만 달러의 인수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들어왔었는데, 이제 무료 백신이 이제 V3는 무료로 제공을 했었으니까, 무료 백신인데 이게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저쪽으로 인수인계하면은 유료로 바뀌겠죠. 이러면 국민들한테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한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도 이제 2006년도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제의도 했었고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정통부 장관직도 제의해서 다 거절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출마 다 거절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정치를 잘할 자신이 없고 힘을 즐기지 못하기에 자기가 거절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실무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겠다. 정치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정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2013년 4월 24일 노원병이었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60% 넘는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정계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세 번째 득표를 받았죠. 21.41%.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메시지에서 보셨듯이 자숙한다, 자기가 좀 반성하고 좀 뒤를 좀 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러 갔죠, 다시. 뭐만 있으면 항상 공부하는 모습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TV 토론 때에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돌아선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뭐 V3 이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백신 창시자고 하니까 선두주자고 하니까 차라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만큼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해서 4차 산업혁명이 좀 뻗어나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 풀어서 내가 뭐 살려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갔으면은 지난번에 당선은 안 돼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위치는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들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계 이제 복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음, 복귀 이유는 아까 메시지 보시면 나옵니다. 아까 띄워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8년 전보다 악화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국가혁신, 사회통합, 기득권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이거죠. 4월 올해입니다. 15일 21대 총선이 있죠. 그래서 이 총선을 겨냥해서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전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총선을 노릴 거면은 연말에는 그래도 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래야지 좀 준비를 하고 하니까 연말에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며칠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보다는 복귀를 안 하면 모를까. 이 정도에 와야 되는데 뭐 정치 쪽은 이제 한번 물을 먹으면은 아예 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연말 정도에는. 근데 며칠 늦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권에 계시는 몇몇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행동이 느린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지난번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를 설 이후에 하면서 좀 엄청나게 이제 파문이 일었었죠. 원래 좀 그 전에 출마 안 한다고 해야 정리를 좀 해줘야 설 때 뭐 유세를 할 텐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더 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네, 여기까지 뭐 개인적인 의견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안랩, 뭐 안철수 연구소의 뭐 이름이 바뀐 거니까 이거는 뭐 창업주잖아요, 안철수 씨가. 당연히 이 기업은 안철수 씨 연관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대 주주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갭상승 그동안 7만 원을 돌파 못하고 계속 이 구간에서 걸리적거리고 있었는데 걸리적거리던 부분을 시원하게 갭으로 돌파해서 한 차례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밀렸다가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거의 준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3.66% 상승을 했는데 안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거죠. 테마주라서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기업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통합 보안업체로서 뭐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이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그나마 안정적인 편이다. 급등락이 너무 심하지는 않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볼 수 있는 뭐 종목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000원 기존의 요 구간에서 지지선을 삼고 있었는데 이탈하면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회복하면은 강세가 나오는 여기는 원래 이탈하면 안 되는데 뭐 시장 영향력으로 밀린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55,000원 그 다음에 15,000원 추가하면 7만원이 되죠. 7만원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사실 이 지지와 저항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돌파를 못하면은 그 윗구간에서는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는 개념만 보시면 돼요. 다음은 85,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은 뭐 10만원이 되고,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좀
잘 나올 겁니다. 다음에 85,000원까지는 나오죠. 좀 더 길게 보면 그 다음에 10만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면은 요 저항이라고만 알려주지 말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저항 구간은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종가 마지막 마감 가격 있죠? 마감가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85,000원을 넘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보유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어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85,000원 넘어가 있다. 그럼 85,000원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해 보는 겁니다. 이탈할 때 수익 실현해도 되니까요. 마감가 기준이에요. 대신 장중에 뭐 흔들리고 마감에 혹은 이탈해서 끝났다 이러면 한번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적어도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해 놓고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85,000원을 안착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10만원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11만 5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랩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써니전자 참 재미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써니전자는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안철수 관련주 하면 항상 대장으로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이 이유가 전직 임원인 송재종 씨가 이제 안랩에서 기획이사를 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안랩 기획이사 출신으로 써니전자의 임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퇴사했습니다. 퇴사했고 사측에서도 안철수 전 의원이랑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해도 되고요. 업무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항상 이렇게 대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은 나머지 종목들 좀 따라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써니전자가 못 올라오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종목은 더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써니전자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퇴사했는데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이렇게 계속 엮여 있는 거 보면 참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요 세 종목 정도가 저는 뭐 중심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정현홍 사장이 안철수 융합기술연구소의 부교수로 활동 중이죠. 그래서 뭐 계속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 자체의 뭐 기술력 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는 오늘 갭상승 나온 다음에 아까 안랩처럼 아랫꼬리 달았죠. 밀리면서 장중 조정이 나왔는데 4,1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기존에 계속 저항이었잖아요. 이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 가격의 이 저항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쭉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고 오히려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으면서 4,100원은 이제 이탈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잘해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 써니전자, 다물멀티미 요 종목들이 뭐 제일 강력한 뭐 대장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한다면 이런 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종목 정도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진섭 이사가 서울대 동문이고 V3 백신에 엑스텐 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엮여 있는 기업이고 사실 안철수 씨랑 좀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오픈베이스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AI 쪽이나 그냥 자체 기술력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 중 하나인데 자꾸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엮이니까 본인이 갈 자리를 못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데이터 솔루션은 그냥 오픈베이스의 자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엮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신동철 성종률 대표가 서울대 출신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올라왔다가 쭉 올랐다가 윗골이 되고 쪼르륵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메커스는. 근데 나쁘지 않네요. 요거는 흐름 자체는 위쪽으로 다시 만들고는 있네요. 한 차례 조정받았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건. 자, 동양 ENF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계한 전 대표가 안철수 캠프로 활동했었는데 이건 2016년 일이니까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뭐 기술적 분석만 보면은 최근에 급등한 차례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위쪽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요 구간 유지해주는 게 16,000원 유지해주면 좋고 만약에 15,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뭐 도망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도양 보시면 되고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도 유영석 대표가 안전 대표랑 이제 V 소사이어티 창단 멤버죠. 그래서 뭐 같이 엮여 있다. 똑같아요. 대부분 종목이 다 아래 꼬리 한번 달고 저점 매수 달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음봉 나온 종목들은 다 약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 종목들은 요거 극복하고 다 양봉으로 끝나면서 상한가, 준상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장주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발주들로 조금씩 움직인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테마주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노릴 거면 그냥 대장주 쪽 노리시면 되고 그나마 태원물산 정도가 좀 오늘 좀 강한 편이었죠. 그래서 뭐 동사의 감사죠. 감사분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동그라미 재단 상임 회계감사 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엮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KC피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기획단장이 안철수 전 대표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고 그리고 또 부산고 서울대 동문인 이제 황창규 지금 KT 회장님이시죠. 예, 처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혜받지 않겠냐 이런 뭐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요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종목들은 얘기가 많이 나와도 보니까 맨 앞에 말씀드린 세 종목별 태원물산 정도만 좀 강했고 나머지 종목은 다 음봉이거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엮여 있구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엮여 있는 종목들은 피해서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테마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골라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피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알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소개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매매하실 분들은 대장주 정도만 매매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추격 매수 노우. 조정 구간에서 짧게 들어갔다가 올라갔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개념. 그리고 칼 손절할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가세요. 뭐 묻어놓으면 올라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묻어놓으면 가는 건 없어요. 지금 이미 이슈는 탔고 한 차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히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그리고 짧게 그리고 손절가 정확하게 미리 정해놓고 이탈하면 손절할 자신이 있는 분들만 매매하는 거. 이게 안 된다. 테마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다들 손실 보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유념해가지고 지금은 테마주 안 해도 주도주만 가지고도 수익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지금 주도주 가지고 제가 8월 달부터 남들 1500 간다, 뭐 1700은 기본이고 1500 간다, 뭐 1300에 1000이 깨지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다. 지금은 오히려 저점이 나왔고 8월에 말씀드린 거죠. 저점이 나왔고 앞으로 주도주가 등장할 것이고 상승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도주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IT가 기본적으로 대장이 될 것이고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라고 작년 1분기에 1월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건 업황이니까 업황 사이클이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이오가 돼야지 코스닥이 간다. 바이오가 파트너로 못 나오면 코스닥이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콘텐츠 쪽 저는 양호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 쪽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편하실 것 같아요. 테마주 집중하시는 것보다. 테마주는 내가 정말 매매 스킬이 뛰어나고 칼 손절이 되고 물렸을 때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손절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숫자 3은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